번아웃이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 번아웃이란 놈이 얼마나 무서운 놈인지 잠시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아마 불 꺼진 방에서 씻지도 못한 채 침대에 누워 계실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파란 불빛이 당신의 눈동자를 찌르는데도 손가락은 기계적으로 쇼츠와 릴스를 올리고 있을 겁니다. 화면 속 사람들은 오운완을 인증하고 새벽 5시에 일어나 갓생을 산다며 당신을 압박하는데 정작 당신의 머리맡은 먹다 남은 배달음식 용기와 며칠째 방치된 편의점 비닐봉지만 굴러다니고 있을 수도 있어요. 가슴 한 구석은 커다란 돌덩이를 얹은 듯 무겁고 내일 아침 출근길을 생각하면 차라리 이대로 증발해버리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 겁니다. 나 진짜 왜 이 모양일까? 나만 쓰레기처럼 살고 있네? 라며 스스로를 저주하는 그 마음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이건 의지 부족이나 단순한 게으름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인생이라는 엔진이 과부하를 견디다 못해 완전히 타버린 번아웃이라는 지독한 병의 마지막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를 게으름이라고 퉁쳐서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게으름과 번아웃은 뿌리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게으른 사람은 쉬는 게 즐겁고 편안합니다. 내일 일을 오늘 미루면서도 에라 모르겠다 하고 꿀잠을 잘 수 있는 배짱이 있죠. 그런데 당신은 어떻습니까? 누워있으면서도 바늘방석에 앉은 것 같고 쉬고 있어도 머릿속에선 스스로를 향한 날카로운 채찍질이 멈추지 않죠. 이건 휴식이 아니라 고통 속의 마비입니다. 번아웃은 통장 잔고가 0원이 되면 더 이상 돈을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듯이 마음의 에너지가 마이너스가 되어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없는 심리적 파산 상태를 뜻합니다. 당신은 지금 무능한 게 아니라 단지 더 이상 인출할 에너지가 없는 가난한 상태일 뿐입니다. 당신의 지갑이 빈 것이 당신의 잘못이 아니듯 당신의 마음이 빈 것 또한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조금이라도 쉬거나 멈추면 낙오자가 되는 기분을 전 국민에게 주입하죠. 주말에 넷플릭스 좀 봤다고 인생 망한 것처럼 자책하게 만들고 남들과의 비교는 숨쉬듯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습니다. 인스타그램 속 화려한 삶들이 당신을 끊임없이 가스라이팅합니다. 너만 뒤처지고 있어. 너만 게을러. 너만 의지가 없어. 하지만 그들도 카메라 뒤에선 울고 있고 그들도 사실 침대 위에서 무너집니다. 대한민국에서 평범하게 산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입니다. 남들 보기에 멀쩡해 보이려고 당신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아왔는지 저는 압니다. 오늘 저는 왜 유독 당신처럼 성실했던 사람에게만 이 지독한 무력감이 찾아왔는지 그 잔인하고도 소름 돋는 이유 6가지를 하나씩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번아웃의 첫 번째 증거는 감정의 마비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가 꼭 연극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직장에서 동료들과 하하호호 웃으며 점심을 먹고 상사의 지시에 적당히 고개를 끄덕이지만 머릿속은 온통 안개처럼 텅 비어 있습니다. 분명 내가 말하고 걷고 있는데 마치 유체이탈을 해서 나를 관찰하는 것 같은 기묘한 느낌. 이를 심리학에선 이인증이라고 부릅니다. 뇌가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이상 다치지 않기 위해 감정 회로를 강제로 차단해버립니다. 세상과 나 사이에 두꺼운 유리벽이 생긴 것처럼 모든 게 무감각해졌다면 그건 당신의 인성이 차가워진 게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살기 위해 전원을 내려버린 마지막 방어기제인 거죠.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건 당신이 나빠서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너무 많이 다쳐서 이제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감정의 마비는 대인관계에서 가장 잔인하게 나타납니다. 친한 친구의 뭐해? 라는 가벼운 안부조차 이제는 숙제처럼 느껴져서 숨이 막힙니다. 답장을 보내야 한다는 걸 머리론 알지만 그 몇 글자 타이핑할 기운이 없어서 그냥 미리 보기로 슥 보고는 스마트폰을 뒤집어버리죠. 며칠 뒤에 미안 이제 봤네 라고 거짓말을 하지만 마음속엔 무거운 죄책감이 납덩이처럼 쌓입니다. 카톡 알림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누군가 날 찾는 게 공포가 됐다면 당신은 지금 정서적으로 완전히 탈진한 겁니다. 사회적 고립을 자초하는 건 당신이 못된 사람이 되로서가 아니라 타인의 감정을 받아줄 여유가 단 1%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앞마당에 불이 났는데 옆집 꽃밭에 물 줄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당신의 마당은 온통 불바다인 상태입니다.
이게 게으름과 번아웃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태생적으로 에너지를 아끼며 삽니다. 하지만 번아웃은 한때 누구보다 뜨거웠던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훈장 같은 고통입니다. 한번 과거의 당신을 떠올려 보세요. 신입사원 때는 남들보다 일찍 출근해 눈을 반짝였고 프로젝트 하나 맡으면 밤새우는 게 예사였으며 시험 기간엔 코피를 쏟아가며 책장을 넘기던 열정맨이 아니었나요? 주위에서 참 성실하다, 지독하다, 믿음직스럽다는 소리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번아웃은 태울 연료가 있었던 엔진만 겪는 현상입니다. 당신이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는 건 당신이 무능한 게 아니라 당신이 그만큼 치열하게 자신을 불태웠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불타버린 쟤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것은 한때 그 자리에 뜨거운 불꽃이 있었다는 가장 강력한 증명입니다. 비어있는 연료 탱크는 타버릴 수도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전소된 이유는 당신의 엔진 성능이 너무나 훌륭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끝까지 한계를 모르고 달렸고 몸이 보내는 적신호를 애써 무시하며 조금만 더 버티자, 이번만 넘기면 을 외쳤던 대가로 지금의 무력감을 얻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책임감 강한 사람일수록 번아웃은 더 처참하고 길게 찾아옵니다. 남들은 대충 할 때 당신은 완벽을 기했고 남들이 쉴 때 당신은 미래를 걱정하며 자격증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니 제발 스스로를 게으르다 비난하지 마세요. 당신은 단지 너무나 멀리 그리고 너무 빨리 달려온 것뿐입니다. 이제 엔진이 쉬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당신의 정지는 실패가 아니라 더 큰 폭발을 막기 위한 시스템의 자동 셧다운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거울 보는 게 싫어지지 않았나요? 머리는 3일째 안 감았고 방 안엔 배달음식 용기가 산더미처럼 쌓여갑니다. 옷장엔 당장 내일 입을 옷이 없는데 빨래는 바구니를 넘쳐봐 바닥까지 점령했죠. 게으른 사람은 편안함을 위해 청소를 조금 미루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번아웃된 사람은 나 같은 걸 돌볼 가치가 없다는 무의식적인 절망감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유기합니다. 씻고 먹고 입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조차 에베레스트 산을 넘는 것처럼 거대한 벽으로 느껴진다면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 본능의 전원이 꺼진 겁니다. 당신은 지금 스스로를 쓰레기통에 던져둔 채 무력하게 누워 누군가 구해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더러워진 방은 당신의 나태함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폐허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슬픈 풍광화입니다. 지금 당장 거울 앞으로 가서 당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세요. 초점 없는 눈동자, 푸석푸석한 피부, 잔뜩 굽어버린 어깨와 거북목, 그게 바로 지금 당신의 마음이 처한 넘날한 모습입니다. 자기 관리를 포기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건 당신이 편해서가 아니라 세상으로 나갈 갑옷을 입을 기운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너진 성벽 안에서 벌벌 떨고 있는 어린 아이와 같은 거예요. 씻지 않은 몸과 엉망인 방은 게으름의 증거가 아니라 당신의 몸이 보내는 절박한 SOS입니다. 이 비참함을 회피하지 말고 똑똑히 직면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지금 쓰레기가 아니라 정성어린 치료가 필요한 환자입니다. 스스로를 환자로 인정할 때 비로소 회복의 길이 열립니다. 번아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벼락이 아닙니다. 아주 정교하고 서서히 당신을 잡아먹는 5단계의 늪을 지나죠. 처음엔 과도하게 몰입해서 성취감을 느끼는 허니문기로 시작하죠. 그러다 잠을 자도 피곤하고 짜증이 늘어나는 연료 부족기를 거쳐 만성적인 두통과 소화불량이 일상이 되고 일요일 밤마다 눈물을 흘리는 분노기에 진입합니다. 그 단계를 거쳐야 비로소 지금 당신이 겪는 모든 의욕이 사라진 번아웃기가 찾아옵니다. 지금 당신은 몇 단계인가요? 이미 3, 4단계를 지났다면 이건 단순한 휴식이나 주말에 좀 더 자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구조를 통째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마지막 경고를 당신은 이미 오랫동안 받아왔던 겁니다. 개구리가 끓는 물에서 튀어나가야 하듯 당신도 지금 당신을 태우고 있는 그 냄비에서 뛰어내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6가지 증오 중 몇 개나 해당하시나요? 만약 3개 이상이라면 당신은 지금 당장 모든 노력을 멈춰야 합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되겠지,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쉬어야지 라는 생각은 당신을 천길 낭떠러지 밑으로 밀어 넣을 뿐입니다. 번아웃을 인정하는 건 패배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기 위한 가장 용기한 결단입니다. 당신은 지금 고장난 게 아니라 아픈 거예요. 아픈 사람은 치료를 받아야지 자신을 채찍질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무력감을 게으름이라는 단어로 폄하하며 스스로의 인격을 훼손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이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슬픈 증거이니까요. 이제 그만 아파해도 됩니다. 당신의 고통은 충분히 정당합니다.
이제 제 말을 따라 마음속으로 혹은 입 밖으로 나지기 외쳐보세요. 나 요즘 정말 힘들었구나. 나 정말 고생 많았구나. 자책은 번아웃의 상처에 붓는 소금과 같습니다. 나 왜 이럴까? 라는 질문은 당신을 더 깊은 늪으로 밀어넣을 뿐입니다. 그 질문 대신 그동안 버텨줘서 정말 고맙다고 스스로의 어깨를 따뜻하게 토닥거려 주세요. 당신을 가장 아프게 했던 건 직장 상사의 갑질도 세상의 불공평함도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을 몰아붙였던 당신 자신의 날카로운 채찍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만큼은 그 채찍을 멀리 던져버리세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남일처럼 갓생 안 해도 좋습니다. 당신은 오늘 하루를 견뎌낸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애썼고 그 자체로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거창한 회복 계획은 세우지 마세요. 그 계획조차 당신에겐 또 다른 짐이 될 테니까요.